예,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파트 2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저희가 쿠키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파트 2 강좌에서는 세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거, 자, 앞서서 HTTP 통신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HTTP 통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상태, 즉 상태가 없는 그런 형태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그 무상태 통신, 세션은 이러한 무상태 통신을 어떤 커버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세션은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즉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이제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세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션 상태, 즉 다시 얘기해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서버에 접속한 뒤 접속을 종료할 때까지를 말한다. 자, 이해되시죠? 종료할 때까지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HTTP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HTTP 프로토콜은 이제 비접속형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접속형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뭐냐면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접속 시마다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세션이 연결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앞서 설명드렸었죠. HTTP 통신은 일단 한번 접속을 하고 나면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접속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비접속형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 접속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단 서버에서 응답이 넘어오면 접속이 끊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비접속형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매번 접속을 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연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번 새로운 접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또 새로운 상태로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앞서서 한번 로그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자, 로그인을 해서 한번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했는데 그에 대한 그 서비스, 웹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로그인을 하고 나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서버로부터 받게 되면 접속이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로그인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연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세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매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또 다시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물건을 고르는 그러한 물건 정보를 제공해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 나서 원하는 물건을 또 다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항상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품을 여러 개를 한 장바구니에 계속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 계속 접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장바구니에다가 계속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인지 B라고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A라고 하는 사람의 로그인 상태를 계속해서 그 서버에서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고유한 ID 값을 가지고 이게 A라는 사람이 주문한 상품이구나.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이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 A라고 하는 사람의 장바구니에다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새로운 서비스의 어떤 물건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A라고 하는 사람의 장바구니에 계속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쇼핑몰에서 이 세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장바구니 활용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세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드리면 클라이언트가 자 리퀘스트를 보내면 해당 서버의 엔진이 클라이언트에게 유일한 ID 값을 부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데 이 아이디를 세션이라고 합니다. 세션이라고 한다. 그럼 세션 아이디는 임시로 저장하여서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페이지를 이동할 때 이용을 하는 거죠. 페이지 이동 시에 이용하거나 페이지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페이지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A.html 페이지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만약에 B.html이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다시 접속을 해야 되겠죠. A.html에 대한 A 페이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었는데 B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B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 B.html이라고 하는 그죠? 요 해당 페이지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B.html을 새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HTTP 프로토콜의 특성상 새로운 접속을 할 때마다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뭐 H라고 하는 사람이 A.html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B 접속을 하게 되면 B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H라고 하는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 로그인한 상태에서 접속을 했다면 H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로그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B.html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사람의 고유한 아이디를 처음에 부여를 해놓고 그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 사람의 아이디가 이 사람의 아이디로 다시 또 접속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세션 아이디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이 아이디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재접속했을 때 클라이언트를 유일하게 구분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션 아이디는 중복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사용자마다 새로운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원리를 일단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션 아이디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에 접속 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에 접속 시 발급을 해줍니다. 서버에서 발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발급해준 세션 아이디를 쿠키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발급해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발급받은 아이디를 가지고 자, 클라이언트는 그러면 다시 접속 시, 재접속 시에 혹시 이 쿠키, 여기서 말하는 세션 아이디 쿠키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이 쿠키 이름을 JSession ID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쿠키에 세션 아이디를 이용해서 세션 아이디 값을 서버에 전달한 그래서 이제 세션 아이디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에 접속 시에 일단 발급을 해주게 되면 그 발급해준 세션 아이디를 쿠키로 저장을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할 때 이 세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세션 아이디 값이 있을 거예요, 쿠키에. 그러면 그 아이디 값을 서버에 전달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그 아이디를 확인한 다음에 그쵸? 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접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션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션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한다는 거죠. 각 클라이언트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한다.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로 클라이언트를 구분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그 다음에 사용했었던 정보들을 서버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보안상 쿠키보다 우수하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이 다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버에 있는 많은 정보들이
그 서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서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서버에 부하가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되는 세션 때문에, 세션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 처리를 요구하는 부하와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아무래도 서버에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는 이런 그 뭐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있죠. 그러한 정보들은 쿠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비밀번호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최근에 이제 대부분 서버의 세션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쿠키와 세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쿠키와 세션의 차이점. 가장 일단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해요. 동작 원리도 비슷하고 세션도 결국 이제 쿠키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점은 저장되는 위치라는 거죠. 그쵸?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션은 서버에 저장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죠. 알려줘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쿠키는 그렇기 때문에 쿠키는 서버 자원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죠. 서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PC, 그 사용자의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세션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ID 값을 쿠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쿠키는 서버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면 즉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고, 세션은 서버에 저장되어서 그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서버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쿠키와 세션은 서버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쿠키와 세션의 만료 기간이 있는데 그 만료 기간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서 서버에 유통 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세션은 서버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의 처리가 필요해서 아무래도 쿠키보다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해서 쿠키와 세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걸 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냐면 그 파이썬에 보면 이 부분은 참 제가 URL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그동안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리퀘스트 모듈에 설명을 드렸는데 쿠키를 이용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경우요. 그때는 요 리퀘스트 모듈이 아닌 리퀘스트라고 S가 붙어 있는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쿠키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웹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로그인을 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쿠키와 그 다음에 뭐 세션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좀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션과 쿡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그 리퀘스트 패키지 모드를 리퀘스트 모드를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 리퀘스트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쿠키와 세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HTTP 통신에 대한 개념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